나 같은 경우 신경 안 쓰고 잠깐만 집중해서 앞에 봐라 얘들아. 오늘 시험 난이도가 아마 너희 학교 시험 난이도랑 비슷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우리 반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다 한 사람이 일단 수업 끝나고 잠깐 와. 내가 슬쩍 보여줄게. 너희가 여기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면 이따 오시고 다음에 시험 중간에도 니네 문제 푸는 거 보고 답답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모르겠으면 건너뛰라고 왜 붙잡고 있냐 뭐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건너뛰라고 알겠어요? 니네 중간 어려워서 뭐 몇 문제 못 풀어도 나머지 다 맞추면은 1등만 나온단 말이야. 의문이 어렵잖아, 그치? 의문 어려우면은 문학도 털하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풀릴 거 아니야. 쉽기도 하고 먼저 하면 되는데 왜 의문 1, 2, 3번 그거 내가 봐도 무슨 이거 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싶은 거를 계속 붙잡고 막 20분 넘어까지 계속 막 그것만 붙들고 있어. 그게 점수가 제대로 나오나? 알겠지? 어려우면은 안 풀릴 것 같으면 그냥 건너뛰라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간에. 어쨌든 그런 거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좀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진짜. 응? 여기 봐라 이거 3-1 서술형도 진짜 어지간하면 다 막혀주는데 자 봐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시 배우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시대 상황부터 좀 봅시다. 시대 상황 이게 언제 시냐면은 60년대가 70년대 하여튼 이제 독재 정권 때 이제 나온 시야. 알겠죠? 독재 정권에 나온 시인데 이 독재 정권의 막 부패한 권력의 횡포 이런 거에 이제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되게 이제 비겁하게 행동하는 이제 그러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어요. 알겠지? 여기 화자는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일, 부정한 일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되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고 이제 그 분개가 분노하는 거야,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있잖아 사소한 일에만 분개해.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내야 할 큰 일에는 내가 분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를 해요. 그래서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봐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는 화자가 비판의 목소리 그러니까 화를 못 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왕궁이라고 하면은 왕엔 누가 사니? 왕궁엔 왕이 살겠죠 당연히. 그렇지 왕궁엔 왕이 살 거야. 그리고 그 왕은 뭐를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왕궁이 뭐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냐면은 이제 권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면 뭐야? 음탕이 좀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권력이 올바르지 않고 이제 부패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독재 정권이라고 했죠? 독재 정권 시대라고. 그리고 그 독재를 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패한 권력들에게는 얘가 화를 못 내. 왜?
얘네한테 화내면은 저기 이제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여기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코에다가 막 썰렁탕 붓고 막 이런단 말이야. 무서워서 얘네한테 화를 못 내. 화자는 아까 말했지. 화자는 이제 그 부정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 싸운 사람이 아니야. 비겁해요. 그래서 여기는 화를 못 내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녀는 내가 화내도 얘는 이제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야. 약자한테는 이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권력자들한테는 이제 잘못한 거 보여도 막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놓고 요 설렁탕집의 주인 여자한테는 야이 돼지 같은 년아 썰렁탕 갈비에 기름 덩어리만 나왔잖아 하면서 이제 밥상 엎어버리고 알겠지? 이게 이제 그 서시민적인 화자의 모습. 여기서 이제 좀 옹졸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 시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화자가 화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화자가 화를 내지 못하는 강자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어. 요거 잘 파악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요거 대신에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어때? 반복이 되잖아.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약자 사소한 일에게만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자의 옹졸한 모습, 비겁한 모습, 소시민적인 모습을 부각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욕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우리도 다 이제 그 좀 센 사람들한테는 좀 말하기 무서워하고 좀 이제 만만해 보이는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이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원란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것들도 다 뭐냐면은 붙잡혀간 소설가는 당연히 이제 요 독재 정권한테 붙잡혀간 소설가겠지.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자유를 타담을 해요. 신문 같은 거 검열해가지고 야 이거 기사 빼 하면 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월남 파병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랑 아무 관련도 없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어. 왜? 파병하면 돈 준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기 베트남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시켰단 말이야.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지도 못해요. 왜?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거 하면 저기 그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고. 무서워서 못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야? 권력의 제재가 두려워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화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야?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한테만 내가 증오의 감정을 보인다.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야. 야경꾼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전 세계 치안 1위예요. 치안 1위 국가. 우리나라가 세계 치안 1등이야. 그래서 이제 외국 유튜버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아니 새벽에 여자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괜찮다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놀란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나라는 여자가 혼자 새벽에 다니면 이제 뭐 총 맞든지 아니면 납치당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게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세계 1위인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못 살 때는 이 돈이 없으니까 경찰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밤에 순찰 돌게. 그게 이제 야경꾼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경찰이 아니니까 순찰 돌고 나서 돈을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받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야경꾼들이 찾아오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니네 집 주변에 순찰 돌았으니까 돈을 달라.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야경꾼들한테 화를 내는 거죠. 왜?
만만하니까. 얘한테는 화를 내도 되니까. 알겠지? 여영군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우리나라 옛날에 경찰력이 부실했을 때 대신 순찰을 돌아주던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에랑 마찬가지로 나는 왜 정말 중요한 일들, 권력자들, 부패한 권력한테는 화를 못 내고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 사소한 사람들한테만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옹졸한 건 나의 전통인데 그게 유구하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라는 거야.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나는 옛날부터 옹졸했다라는 거죠. 나는 옛날부터 옹졸했고 옹졸함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내 안에 하나의 정서가 되어버렸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는 옛날부터 옹졸했고 그게 너무 오래돼서 하나의 정서가 되어버렸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옹졸하다는 게 강약 약강 소시민적 삶의 태도라고 했잖아. 이게 아예 몸에 뱄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의 옹졸함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화를 하나 제시를 해요. 내가 과거부터 이제 옹졸한 행동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 제시. 봐봐.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부원이 너스들, 간호사들하고 이제 스펀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 해석할 때 상상하지 말라고 그랬지. 물론 이제 스펀지 만들고 거지 개키고 있는 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의미를 가져? 이게 이제 옹졸한 행동에 대응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포로 경찰이 되는 거. 포로 경찰이라는 게 뭐야? 실제로는 포로 경찰이라는 게 포로 막 붙잡아들이고 고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 근데 이 시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본질적인 일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야. 알겠지? 이 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옛날부터 옹졸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나는 진짜 본질적인 일, 포로 경찰은 하지 않고 좀 이제 옹졸한 행동을 보여주는 일, 그러니까 중심적이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해왔다라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나? 내가 여기다 표시해놨죠? 본질적인 일, 적극적인 행동, 그 다음에 옹졸한 행동, 소시민적인 일, 이런 거. 알겠지? 옛날부터 그랬다 나는. 자, 지금도 내가 받아가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지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옹졸하기 때문에 소시민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소한 일에만 반항을 한다라는 거야. 옛날과 다를 바가 없다. 알겠지? 다음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나는 계속 지기만 해. 별거 아닌 거에도 계속 져버려요. 개의 울음소리에도 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 어린애들한테도 지고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 나는 굉장히 무기력하다. 나는 맨날 진다. 나는 족밥이야. 난 무기력해.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냥 떨어져서 그냥 밟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거 밟는 거조차도 나는 이제 가시밭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런 이제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나는 버겁고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난 이제 너무 무기력한 삶의 태도,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서 이런 작은 것들조차 나한테 너무 버겁고 힘들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소한 자기를 강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약하다.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보잘것 없다.
사소한 일상도 나한테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약한 화자를, 나약한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약해. 나 이런 것도 견디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기를 성찰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못하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자, 절정 위에 서 있는 건 이거야. 불의의 정면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삶이야. 알겠지? 아까 얘가 이제 반항하지 못했던 것들에 반항을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화자가 추구를 하는 삶이에요. 화자가 이걸 추구를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나는 절정에 서 있지 못하고 비켜서 있어. 이게 현재 화자 삶의 모습, 옹졸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왜? 나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있잖아. 막 정의의 히어로 보면 어때? 막 멋있잖아. 사람들과 하고.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단 말이지. 알겠지? 추구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었거든. 다들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다. 그래서 뭐 수련회 때 장기자랑해서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다.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추구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에 대해서 지금 자기 성찰을 하는 거야 계속. 알겠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영탄적 표현, 느낌표 찍혔으니까 통해서 뭐야? 내가 나 스스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 안다고! 내가 잘못된 거 알아! 근데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난 나약하니까. 알겠지? 어떻게 이어진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 머리 깎아주는 사람. 땅 주인에게 못하고, 땅 가졌으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이겠죠. 땅 주인에게 못하는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공무원이야. 공무원. 나랏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있어요.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런 때문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웅갈 못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한테. 이발쟁이, 머리 자른 사람한테 차우처럼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돈 안 줘요. 막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조적 이미지. 자, 이 시는 이제 계속 시장 전개되면서 대조적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일로 힘없는 자들한테만 반항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제 화자의 옹졸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알겠죠? 이게 이제 그 부분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어, 나는 얼마큼 작으냐? 자, 이렇게 어떤 시적 대상을 부르는 거, 이걸 이제 기억해 둡시다. 누군가를 불러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표현 방법. 여기 도노법이라 도노법. 알겠지? 도노법. 그리고 이제 자연물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자연물을 의인화시킨 거겠지. 의인법. 그리고 모래, 바람, 먼지, 풀. 다 자연물 중에서 좀 작은 것들이잖아. 사소한 것들. 걔네들한테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탄식하는 거잖아. 진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도대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면서 이제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약간 비웃는 느낌이 들면은 우린 이런 걸 이제 자주적 태도라고 한다고 했어. 기억나죠?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자주적이다. 알겠지? 자주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문법의인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줄임표 사용하면은 보통 이제 뭐 감정의 여운을 나타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말줄임표. 감정의 여운. 점점점점점. 알겠지? 말줄임표를 통해 감정의 여운을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봅시다. 자,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자, 여기에서 왕궁, 고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 왕궁의 음탕은 부패한 권력을 나타내. 그리고 화자는 여기에 저항을 해요, 못해요? 저항을 못해. 왜? 저항하면은 저기 끌려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화자는 옹졸하고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적 이미지랑 일화를 삽입해서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조적 이미지가 주로 힘이 있는 것들, 화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애들, 사회적 약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적 이미지. 아니면은 이제 본질적인 일, 적극적인 행동, 포로 경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일, 그 다음에 화자의 그 옹졸함을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뭐 거즈를 개킨다던가 이런 거, 스펀지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못하네. 통자가 아니라 통사겠지. 비슷한 통사구조. 통사구조를 활용하여서 운율을 형성한다. 뭐 어떤 거예요? 이런 거. 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어 나는 얼마큼 작으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비슷한 통사구조 활용해서 운율 형성하면서 나의 옹졸한 태도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죠. 앞에도 있었지? 이런 거.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다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화자의 옹졸한 태도를 강조하는 부분.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화자의 태도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얘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건 맞아. 반성하고 자주적 태도가 나타나요. 아,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적극적인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고치겠다고 안 고치겠다고.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거를 고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아. 알겠죠? 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나는 고칠 생각은 없어. 왜? 나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거든. 그래서 못 고치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태도를 이제 좀 정확히 파악을 합시다. 됐고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니네 직보 날짜부터 좀 알려줄게. 니네가 12, 7, 15, 26, 27, 28. 이제 국어시험 28일이지 월요일. 그렇지? 자, 너네는 직보가 언제냐? 직보 이때야. 알겠죠? 4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이때까지 직보. 그리고 지금 우리 늘 수업한 토요일 10시 이때 정상 수업 할 거니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수업을 하고 다음 날에 이제 직보. 알겠지? 이제 점수 보니까 너네는 좀 이제 많이 좀 괴롭혀야겠어요. 갈궈가지고 점수를 어떻게든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토요일 한 번 나오고 일요일 집 보고. 알겠지?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다음에 이제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이거 누가 하나를 보았다 하는가? 이거는 이제 좀 할 때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챕터 5에 상처가 더 끝이다. 이거 빨리 보고 마칩시다. 이거 중학교 내용이라서 별로 안 어려워.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봤던 거거든? 기억나지 이거? 기억이 안 나. 아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쉬워. 중학교시라 가지고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10분 안에 빨리 끝내고 마치도록 합시다. 상처가 더 끝이다. 이거 얼마 없어. 자 보자. 일단 화자의 상황. 어린 매화나무는 꽃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화자가 구경꾼들 중에 하나야. 화자가 이 구경꾼들에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린 매화나무는 꽃을 피우고 있고 고목은 꽃을 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매화나무랑 고목의 모습을 지금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 뭐야? 꽃 피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꽃을 지고 있는 요 고목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화나무랑 고목의 모습을 대비하는데 사람들은 고목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고목에 대한 시각적인 묘사.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거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hom상돋다. 자 나무가 어때? 이 고목의 모습이 어때요? 되게 이제 나무에 상처가 많아. 그치? 일단 상처 얘기하는 거잖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고 갈라지고 뒤틀러지고 진물도 보여있고 혹이며 패인 구멍들까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음을 거칠고 상처 입은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되게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여기 운율 형성 방법 고 연결함이 뭐뭐하고 고라는 연결함을 통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이 진물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도 어떻다라는 거야. 고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지금도 상처를 입고 있다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나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무의 태도는 어때요? 의연하고 의젓하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얘는 막 되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소시민처럼 막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의연하고 의젓해. 고목의 의젓한 모습. 사군자 중 으뜸답다. 사군자가 뭐야? 매란독중,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야. 그러니까 사군자 중 으뜸이라는 거는 고목나무도 매화라는 거예요. 얘도 매화나무야. 알겠지? 그리고 이 매화, 고목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당연히 예찬적이죠. 진짜 대단하다. 의연하고 의젓하다. 멋지다. 예찬적 태도.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고목나무한테 더 관심이 많았던 건 뭐냐면은 꽃을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상처를 구경하려는 거야. 알겠죠? 아까 전에 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고목의 상처에 대해서 묘사를 했잖아.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 마음을 추측하는 거야. 고목나무를 본 사람들 중에서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나무의 상처가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 다시 상처를 갖고 있다가 아물었다가 다시 도지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부적으로 보이는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고목에 있는 상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목을 보면서 와, 저 고목은 저렇게 몸에 상처가 많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주 의연하고 의젓하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위안, 희망을 얻는다. 고목을 보고. 알겠죠?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면은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자, 이 사람들의 매화에 대한 행동.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고목이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매화를 쓰다듬어 보면서 상처의 깊이를 인식한다. 알겠지? 다음에 이제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그 이제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향기. 고목의 상처를 이제 후각적 향기로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있는데 어순을 바꿨죠? 그래서 도치법을 활용하여서 상처의 향기가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상처의 향기가 굉장히 강렬하다. 왜? 상처야말로 더 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꽃은 뭐냐면은 실제 꽃이 아니라 뭐야? 실제 꽃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다음에 그 고목나무가 보이는 어떤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야?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면은 흔히 어때? 보기 흉하고 보기 싫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아름답다. 역설적 표현이에요. 왜? 이 상처라는 건 뭐야? 고통을 이겨낸, 의연하게, 의젓하게 고통을 이겨낸 그런 이제 훈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꽃보다 상처가 더 아름답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지? 우리 오늘 배운 시 중에서 역설적 표현 나온 거 2개 있었죠? 거울 있었지? 그 다음에 얘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 알겠지? 자, 이건 중3 때 배운 거라서 별로 내용이 어려울 게 없다. 됐지? 오케이, 다들 수고하셨고 봅시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성적 궁금한 사람 잠깐 이제 나와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시호 오늘 또 하나 써요. 시호 아프대.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 파트해보면서 안 나오긴 한데 이거 좀 쉬워서 좀 잘해. 갑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다음 주에 파트 또 본다.